네, 제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목으로 보면 회사 개요가 있어요. 항목으로 보면 첫 번째 회사 개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쓸 때 먼저 회사에 대한 개요를 적어야 되는데 그 회사의 개요는 어때요? 회사 개요 그리고 또 뭐가 되죠? 창업자의 개요가 돼요. 창업자에 대해서 어떤 창업자 개요를 적으셔야 되고요. 또 회사 개요를 적는데 창업자의 보유 역량이 있어요. 창업자의 보유 역량.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전공한 대로 그 제품이 간다 그러면 더 좋겠죠. 물론 전공이 다르더라도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창업자 보유 역량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있어서는 여기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의 개요. 두 번째는 사업의 개요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사업의 개요. 사업의 개요는 뭐예요? 사업 내용을 먼저 적어야죠. 사업 내용. 사업이 무엇인지. 자, 사업 내용.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영역. 내가 사업이 어느 정도의 영역이 돼 있다. 그럼 사업의 영역을 적으셔야 돼요. 어디까지의 그 사업 그 내용인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된 배경. 사업 배경 적으셔야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현재 우리나라 정세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방역이나 또 예방 진단을 위해서 어떤 마스크를 조금 더 개량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사업 배경은 코로나에 대한 그 배경을 적으시면 되고요. 사업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사업 방향을 적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제목으로 놓고 그 밑에다 적으시면 돼요. 사업 배경 놓고 적으시면 돼요. 영역 놓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요인 뭐예요? 사업 성공 요인. 이걸 적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 현 사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마스크보다는 조금 더 이제 더 나가서 진보적인 마스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간에는 마스크를 벗고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스크를 쓰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그랬을 때 마스크를 낀 채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출량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공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 같은 거를 쓰시면 되고요. 사업 전략. 어떤 방법으로 스트래티지, 그 전략을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요.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업 목표가 들어가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이라든지 그런 목표 같은 걸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품에 대한 그 제품의 기술, 그죠? 제품에 대한 기술 개요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품의 기술은 뭐냐? 제품이 구성된 걸 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펜이면 펜은 뚜껑과 잉크가 나오는 심과 케이스와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제품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제품 구성이 되고 제품의 구성이 되면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품의 특징. 보통 이제 이런 제품의 기술 개요에 대해서는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제품에 대한 특징이나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나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머리에 숙지를 하시고 그 글을 써나가실 때 스토리텔링처럼 이런 방법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효과.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뭐 어떤 효과라든지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총체적인 기술, 이 총체적인 기술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개발인지, 그지? 융합인지, 또는 조립인지 이런 것들을 적으셔서 이게 하나의 A라는 제품을 했을 때 B라는 제품이 나왔다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A-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다, 뭐 이런 방법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의 기술 기호를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중요하죠. 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 시장 환경 분석은 뭐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그 시장 개요. 시장 개요는 전반적인 거죠. 그죠? 전반적인 그 시장 흐름. 어디서 이거 따와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이 강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시장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지자체 보고서라든지 보시면 아주 정말 상세하게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장 개요는 그렇게 곧 발췌해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전망이 있어요. 시장 전망, 앞으로의 전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시장 경험으로서 적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적어봤자 평가자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그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 전망은 2강 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 가서 찾으셔서 시장 전망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경쟁 분석. 경쟁 분석은 이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셔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에 대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적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고객 분석이 이제 여기 들어가죠. 고객 분석은 어떤 취향대로 몇 대부터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노인인지 이런 것들 고객에 대한 그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쓰이는 수압 분석 하셔야 돼요. 수압 분석을 해서 내부 환경,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은 약점과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나오는 어떤 기회라든지 위험 요소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수압 분석의 내부 분석과 외부 분석을 정확하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별화 방안. 차별화 방안은 다른 경쟁 제품과 또는 세계의 해외 시장에 대해서 그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시장에 판매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차별화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환경 분석에서는 수요 예측을 해야 돼요. 포캐스팅 해야 됩니다. 현재는 뭐 10개에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가 특화된 어떤 기술을 통해서 한다면 소비자가 어떤 그 흐름으로 인해서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요는 1년 후에 얼마, 2년 후에 얼마, 그래서 수요 예측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 제품이 나오면 이제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는, 언제 만들고 언제 샘플이 나와야 되는 개발 계획이 있어요. 개발 계획은 이제 어떤 개발에 대한 현황, 현재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개발 현황은 뭐예요?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부터 수고를 해왔다. 어떤 조사를 해왔고, 약식에 의해서 어떤 파일럿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작은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도 개발 현황에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개발 방향, 이것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적으셔야 되고요. 개발 계획 중에서. 그다음에 개발에 들어가는 인력, 개발 인력은 뭐 1인 기업이면 내가 하되 내가 60% 하고 20%는 뭐 외주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와 코워크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나갈 것이라든지 그런 그 인력, 다시 말해 인력 개발, 요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따라드는 거예요. 개발 비용이 얼마 드는가도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기구적인 개발에 대한 것들, 그런 개발 비용이 나오거든요. 개발 이게 쭉 나오면 그냥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해요? 개발 일정이 필요하죠. 그죠? 개발 일정이면 예를 들어서 12월 한 달까지 뭐 시장 조사, 1월 달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뭐 설계도면 작성, 그 다음에 또 1개월은 목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업이라 이런 식으로 어떤 개발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투자 계획을 어떻게 아까는 그냥 투자 계획을 어떻게 하게, 투자 계획, 자금 계획 이렇게 했지만 투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투자 계획 중에서는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이제 공장이나 뭐 공장이 없다면은 조립하는 데가 있다면 포장하는 데라도, 그래서 내가 사업장이 어디에 되겠느냐, 사업장 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사업장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그 시설 공사, 그죠? 만약에 그 전기를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삼상이라든지 단상이라든지 그 전기 용량을 어떻게 끌어다 쓰고, 또는 뭐 연구실이 된다면 뭐 조명을 어떻게 좀 밝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시설 공사 같은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그다음에 설비가 필요하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설비 계획이 있는데, 이 설비 계획은요, 기계나 뭐 이런 공작 기계 뭐 자를 수 있는 거, 붙일 수 있는 그런 기계에 대한 설비 계획도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그런 쪽에 찾아서 설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서는 정말 어떻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정말 그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심사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혹시 설비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설비 계획을 짤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품이 이제 뭐뭐 들어갈 것인지 비품 계획 같은 거요. 이거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비품 계획은 이제 여기 이제 투자 계획 쪽에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는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 영업 다니려면 수용차 필요하죠. 또 납품을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 1톤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운반구는 뭘로 할 것인지, 또 제품을 좀 많이 들어오려면 지게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전부 아우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기타 투자 계획들이 있어요. 뭐 예비비가 들어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해지는 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총
총 투자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투자할 때 내가 그 회사를 하나 이렇게 나갈 때 총 조목조목에 얼마씩이지만 총 투자 계획은 얼마다 이렇게 한꺼번에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마케팅 계획 있죠. 투자 계획 잡으면 요거는 지금 목차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목을 잡고 사업 계획서에 잡고 요거는 하나의 꼭지점으로 보시고 쭉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마케팅 계획이죠. 이 마케팅 계획은 뭐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케팅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처음에 마케팅 방향 무슨 얘기예요? 마케팅 방향으로 하면 좀 많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좀 크게 바깥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수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수출만 하겠다 앞으로, 아니면 내수 시장 먼저 해봐야 되겠다. 내수 시장에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내수인지 아니면 수출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 방향을 정하면 마케팅 믹스, 그죠? 마케팅 믹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케팅 믹스 전략은 여러분들이 이 툴에 의해서 짜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그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계획, 제품 계획. 제품이 이제 어떻게 언제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또 제품을 또 예를 들어서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되죠. 가격 계획, 가격 계획이 들어가고요. 유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유통 계획도 이제 뭐 이것도 보시면은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돼요. 힘이 양분화되다 보면 혼자서 하는데 양분화되다 보면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유통 계획을 잡아서 온라인을 집중할 것 같으면 온라인에 힘을 한 80% 싣고요. 나머지 한 20%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 잡는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홍보 계획.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옥션에서도요, 처음에 홍보할 때 이런 A4지에다가 오징어 발처럼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아주 처음에 아주 그 첫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계획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일반적인 소비 제품이다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또 요즘에는 현수막도 있죠, 그죠? 공식적인 그 지자체에서 일주일에 뭐 얼마씩 주고 하는 그런 홍보 현수막 같은 것도 있고, 아파트 작게 시작한다면 뭐 아파트에 들어가서 단지별로 그 출입구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홍보 계획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뭐 신문의 어떤 그 언론 플레이를 좀 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렇고 크게는 작게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케팅 계획을 넣고요. 그 다음에 조직 및 인원 계획 필요하죠. 조직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조직 및 인원 계획. 물론 뭐 혼자 1인 창조기업이야 뭐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다 담당해야 되니까 일당 100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데는 조직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조직 계획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에 대표이사가 있고 양옆으로 뭐 연구소가 있고 또 그 밑에 직할로 영업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 계획표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반드시 이제 필참해야 될 게 인원 계획이 들어가면 인건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인건비 계획도 적으셔야 돼요. 인건비 계획. 인건비 계획은 물론 연봉이죠, 그죠? 연봉 얼마에서 연 얼마씩 들어가서 그거를 12로 나눠서 매달 얼마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일정 계획은 뭐예요?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계획의 일정이죠. 일정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매출 및 이익 계획이 있어요. 매출 및 이익 계획. 요거는 이제 매출 계획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계획. 매출은 얼마고, 그죠? 그 다음에 매출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돈이 들어가겠죠. 쓰여지는 비용. 이 비용도 얼마인지를 측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해서 손해가 되고,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표가 나오죠. 대차대조표 작성하시고, 손익계산서가 나올 때는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통해서 이제 나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구하는 거 전에 우리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수지,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계획, 이거 총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 현금 흐름표, 이거 중요하죠. 처음에는 뭐 그렇게 쓸 게 없다지만 이게 어떤 계획성 잡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현금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이 조금 손톱 밑에 가시라고 그럴까요? 좀 하기가 좀 껄끄럽고 뭐 잘 모르겠고 이것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내에 이러한 10가지 정도는 반드시 그 항목별로 꼭지점을 잡아서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한 장씩만 적어도 10장인데요. 여기서 뭐 한 장씩 더 적겠죠.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시장 환경 분석 이런 거는 두세 장씩 들어가죠. 조직 마케팅 계획도 두세 장 들어가죠. 일정 계획도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보통 한 20장 정도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주 최소한 20장 정도. 조금 더 이렇게 쓴다면 한 30장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칠판 정리하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